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부산 경매 물건 안내 드립니다. 부산 수영구 광안동 2호선 광안역 초역세권에 조그마한 건물이 지금 법원 경매로 나왔습니다. 5빌 나왔습니다. 자, 감정가 14억 5,100만원 살짝 넘습니다. 어지간한 부평 아파트, 그죠? 가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 있게 보고 계십니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매 1차 날짜는 24년 12월 30일입니다. 부산 동부지원 관할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101761 됩니다. 101761입니다. 자, 토지 면적은 84.91평이고 건물은 250.8평입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있는 건물입니다. 자, 감정가 14억 5,193만 1,450원. 사건명 보면은 이미 경매하고 가로 열고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물건의 소유주는 한 사람이 아니다 여러 사람이다 이겁니다. 자, 여러 사람이 어떤 부동산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는 이거를 처분을 하자. 처분을 해서 나눠 가지자. 난 돈이 좀 필요하다. 어떤 사람은 뭐겠어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 이거 가지고 있으면 지가가 계속 오를 건데 시세 오를 것 같은데 왜 파냐? 막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게 의견이 합치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은 일반 매물로 매도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 경우에 나는 도저히 안 되겠어. 난 이거 팔아야 되겠어. 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꼭 참고 있는 게 아니고 뭐죠?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 경매가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입니다. 자,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는 뭐죠? 다른 사람의 동의가 필요 없어도 공유자 중 어느 한 사람이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매각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경매가 낙찰이 되고 잔금이 들어오면 그 돈을 가지고 배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들 가진 지분율이 있겠죠. 누구는 몇 분의 몇, 누구는 몇 분의 몇 이렇게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분율에 따라서 나눠 가지고 끝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거는 그럼 권리 분석이 필요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똑같이 다른 법원 경매 물건처럼 분석은 권리 분석, 등기부 분석, 임차인 분석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입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가 아까 85평 가까이 되죠. 84.91평에 건물 연면적이 250.8평. 그렇게 작은 건물은 아닙니다. 그죠? 토지가 85평 정도 되니까. 그죠? 입지 봅시다. 입지. 제가 2호선 광안역 초역세권이다 했습니다. 자, 광안역이 있고요. 이 광안역 대로변에 여기 백다방 있고 하네요. 자, 요런 거 같으면은 이 감정이 아니고 감정이 한 2배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 6번 출구, 광안역 6번 출구 나와서요. 요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다 보면은 광안자이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여기 있는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쪽에 보면은 여기가 광안자이 아파트입니다. 광안자이 아파트 971세대입니다. 971세대. 이렇게 중대형 평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옆에 보니까 드파인 광안 입주 예정입니다. 26년 6월 예정입니다. 1233세대 되고요. 그리고 여기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와 중학교 2개 이렇게 있고 그 사이에 엘리넷들 아파트. 그리고 여기 광안역 말입니다. 동측으로 광안리 비치 쪽으로는 여기 세대수 많은 광안 쌍용리가 디오션이 있고 광안 SK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이런 아파트 말고도 주변은 전부 다 소형 아파트, 소형 공동주택, 그러니까 빌라 또는 한 동짜리, 한두 동짜리 아파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거단지가 여기가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근린상가 그죠? 업종들이, 근린 업종들이 이제 입점하기 좋겠죠.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이 물건 같은 경우에도 뭐 뭐 편의점도 있고 의원도 있고 학원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잘 아는 그런 근린 업종이 전부 다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보니까 여기 보이는 요 건물인데요. 요 건물입니다. 요렇게 됩니다. 지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들어간 입구예요. 옛날 건물이고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때 음악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1층은 이렇게 편의점이에요. 편의점이고 2층은 의원입니다. 3층 학원이고 4층 역시 학원입니다. 이렇게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토지 봅시다. 이 토지 보니까 두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81.31평, 하나는 11.9평, 3.96평 해서 합해서 84.91평이고요. 토지 감정이 12억 9,178만 1,400원입니다. 자, 뭐 굉장히 많은 퍼센트, 8, 90%가 지금 토지 감정입니다. 그죠? 감정가 중에서. 그래서 요거 보니까 그러면은
이 토지의 공시지가는 말입니다. 제곱미터당 309만 4천 원이고요. 감정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460만 2천 원입니다. 공시지가의 한 1.5배 정도밖에 지금 감정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여튼, 자, 그러면은 이게 평당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460만 2천 원 곱하기 3.3 하면 되겠죠? 자, 평당 1,518만 6,600원 나옵니다. 네, 1,500 한 20만 원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물건을 이제 안내를 받고 나면은 관심 있으신 분은 주변의 중개업소나 이런 데 가서 시세도 알아보시겠죠. 그래서 몇 미터 도로에 접하고 어느 정도에 있는 물건이 어떠하다. 뭐 이런 거 그죠. 그리고 참 이 토지가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참고하시고 건물은 오래됐습니다. 86년 8월식이고요. 그래서 지하 1층부터 지하부터 1층, 2층, 3층, 4층에서 5개 층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층부터 지하부터 4층까지 1층을 제외하고는 층별 면적이 46.85평입니다. 그리고 1층은 60.22평입니다. 그리고 제시외로 창고 3.18평짜리 있습니다. 매각에 포함입니다. 그리고 등기부를 보면은요. 등기부 보면 별 내용이 없습니다. 자, 86년도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동일합니다. 86년도 12월 30일에 두 사람이 공동 명의로 이 물건을 매수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다가 그 중에 한 분이 22년도 5월 달에 이제 뭐 사망으로 인한 이제 그 한 사람의 지분이 이제 상속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지분이 또 지금 현재 이번에 공유물 분할 경매를 신청한 여기 주식회사 요 회사로 이제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요 회사에서 지금 공유물 분할 경매를 한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어쨌든 이 등기부에서 말소 기준 권리는 24년 2월 28일 경매 개시 등기역입니다. 24년 2월 28일 이미 경매되어 있죠. 네, 경매 개시입니다. 이때가 이 경매 개시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자, 임차인들 말입니다. 다 경매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전부 다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네, 선순위 임차인이에요. 자, 지하 한번 볼까요? 점포 지하 봅니다. 점포 지하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1,000만 원에 30만 원이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냐면은 사업자 등록이나 전입이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항력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 1층 보겠습니다. 1층 보니까 3천만 원에 250만 원의 조건으로 있다고 합니다. 3천에 250이고요. 자, 보니까 사업자 등록했고 확정했고 배당 요구했습니다. 배당 요구도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했습니다. 자, 그리고 2층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포 2층 보니까 역시 1,000만 원에 90만 원입니다. 그런데 확정을 안 받았습니다. 확정을 안 받았고 점포 3층 보니까 사업자 등록 확정일자 배당 요구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4층입니다. 4층 같은 경우에 사업자 등록 있고 배당 요구 있는데 확정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 임차인들은 다 선순위입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 있고 확정일자 있고 배당 요구했으면 배당을 받습니다. 그러면 점포 1층에 3천만 원은 우리가 인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점포 3층에 보증금 2천만 원도 인수할 필요 없습니다. 전액 배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나머지 말입니다. 자, 점포 2층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1,000만 원에 90만 원 이러면은 환산하면은 1억이 되는데요. 환산보증금이. 환산보증금 1억이다 이 말은 소액임차인이 아니다 이겁니다. 소액임차인 채우선 변제 안 되고요. 자, 그러면은 확정으로 인한 우선 변제권으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우선 변제권이 생기려면 확정을 받아야 됩니다. 확정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1,000만 원은 매수인이 인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점포 4층입니다. 점포 4층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500만 원에 55만 원인데 환산 6천만 원이라서 소액 임차인 아니고요. 자, 그런데 확정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저기에요. 배당 요구는 했지만 확정을 안 받았기 때문에 역시 배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인수입니다. 그럼 이 사건에서 우리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한다라는 저기는 보증금 1,000만 원, 보증금 500만 원, 2층에 1,000만 원, 4층에 500만 원 이렇게 1,500만 원은 인수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론 그렇습니다. 나중에 또 어떤 뭐 상세하게 보고 제가 혹시라도 그냥 이렇게 쓱 보고 분석을 하는 거라서 잘못된 분석이 있으면은 제가 또 밑에 댓글로 수정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그렇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사업자 등록이 없으면은 전입이나 사업자 등록이 없으면 대항력 자체가 발생 안 됩니다. 그래서 지하를 뺀 거고 1층, 2층, 3층, 4층이 있는데
두 개 층은요. 자, 사업자 등록과 그리고 확정일자, 배당 요구 다 했기 때문에 배당을 받을 것이고, 두 개 층은 뭐죠? 사업자 등록은 있는데 확정을 안 받았기 때문에 매수인이 인수해야 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임차인이 배당받는 것은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가 있고 그리고 우선 변제가 있는데, 그죠? 소액임차인은 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상가 임대차에서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받으려면은 환산보증금이 3,8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임차인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고 등기부상으로도 지금 문제 없고요. 임차인은 지금 제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시세가 굉장히 이제 여러분이 이제 궁금하실 거다, 그죠? 근데 저도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똑같죠? 저도 그 디스코 들어가고 밸류맵 들어가고 그러는데요. 거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거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제가 뭐 지금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말을 요 정도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말입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저한테 수담이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1차 들어갈까요? 아니면 한번 기다릴까요? 네, 그렇게 물어본다. 또 뭐냐면은 이 입찰가를 얼마를 써야 될까요? 그렇다면 저도 현장 가서 조사를 더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온라인상에 나타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이거는 어떻다, 이거는 어떻다 말씀드리기가 참 입장이 저도 조금 난감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영상 올려놓으면은 많은 분들 전화 옵니다. 몇 차 들어갈까요? 얼마 쓸까요? 그래서 제가 미리 방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모른다 이렇게 분석은 해드리는데 입찰가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 조사해보고 많이 고민을 해봐야 아는 부분이다 라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물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